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8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추이인데요. 1.07% 상승 출발한 후 장중 상승폭이 0.12%로 축소됐다가 상승폭이 또 조금 확대되면서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력난 이슈와 관련해서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9월 29일 발개유가 기자회견에서 주요 석탄 생산지의 과학적인 증산 지도, 적당한 석탄 수입 확대, 석탄 재고 수준 향상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빠른 방법은 탄광들의 생산 능력을 확 풀어주는 거죠.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가 내몽고 자치구, 산서성, 섬서성, 신강 위그르 자치구인데 그중 내몽고 자치구랑 산서성이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10월 7일 어젯밤에 내몽고 에너지국에서 내몽고 소재 탄광의 생산 능력을 풀어주라는 긴급 통지가 하달됐다는 소식이 중국 현지 속보 기사랑 SNS에서 많이 전파되는데요. 오늘 어떤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내몽고 에너지국의 답장이 이 긴급 통지를 발송한 건 맞는데 각 탄광에 직접 발송한 게 아니라 석탄 판매사 대상으로만 발송했지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어젯밤에 전파된 그 긴급통지 중 첫 페이지 캡처인데요. 내몽고 소재 탄광 중 증산 잠재 기업 명단에 포함된 72곳에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오늘부터 즉시 임시로 증산 허용 범위 내에서 생산하라고 써있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석탄 업종이 4%대 하락했고 전력 발전 설비가 3%대 하락했어요. 참고로 중국은 석탄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대대적인 탄광 폐쇄 조치를 강력하게 단행해서 석탄 공급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8월 누적 전국 원탄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만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발전량은 11.3% 증가했고 전기 사용량은 13.8% 증가했습니다. 즉 올해는 석탄 생산량이 발전량과 전기 사용량의 증가 속도를 너무 못 따라간 거죠.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당장 석탄이 급하니까 이렇게 임시로 생산 능력을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흑룡강성은 러시아와 연결된 송전로가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공급 시간을 늘려서 흑룡강성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분기별로 각 지방의 에너지 소비 통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 상반기 목표 미달인 성들이 9월 하순에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걸로 상반기 그 미달 부분을 빨리 채워놔야 하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잠깐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미달인 지역은 아마 4분기에도 생산 제한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현지 증권사 리포트들을 대충 보면요. 3분기 말에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심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전력 공급 제한 압력은 10월부터 좀 완화될 것이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상승폭 큰 순으로 보험 7%대, 에너지 장비 6%대, 외식 관광, 수력, 항공, 식품이 3%대, 문화, 미디어, 가전, 정유, 가스, 백주 등이 2%대, 하락 업종은 석탄이 4%대, 전력 발전 설비 3%대, 기초금속, 해운, 철강, 반도체, 항공, 우주, 건설이 1%대 하락했고 2차 전지는 1.96%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의 최근 흐름을 보면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8월부터 쭉 오르다가 9월 14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8월부터 오른 건 에너지와 시크릿컬 업종들이 급등한 게 컸고 9월 14일 이후 하락세를 보인 건 아시다시피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됐고 내수 부진,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생산 감소 그리고 부동산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오늘 하루 흐름으로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이고 10월 중순은 또 9월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어서 다음 주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소 하락한데요. 그중 낙폭 큰 종목이 CRO 기업인 강룡화성, CDMO药明바이오, CDMO 진스루이가 다 7%대 하락했습니다.药明바이오의 주가를 보면 2020년, 21년 계속 쭉 오르다가 올해 춘절 연휴 이후부터 3월까지 하락한 것은
개별 악재는 아니고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직후부터 3월 말까지 전반적인 급락세가 나와서 동반 하락한 것이고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상승한 후 7월부터 하락세가 나왔고 기간을 좀 짧게 볼게요. 5월, 6월, 7, 8, 9, 10월 8월부터 9월까지 계속 횡보하다가 10월 초부터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10월 초에 머크사의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간 결과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야오밍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기존 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대신 코로나 백신 관련 수주를 많이 받아서 돈을 벌었다는 점이 커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다수 하락했는데 특히 은첩, 구창신신소재, 은첩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019년 이후 쭉 오르다가 좀 짧게 볼게요. 2021년 1월 2, 3, 6, 7, 8, 9, 10 10월 8일 오늘 나온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또 실적 시즌이라서 그런지 차익 실현이 확 나와버리네요. 오늘 홍콩 항생지수도 흐름이 대충 비슷한데요. 1.18% 상승 출발한 후 마찬가지로 장중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업종은 소매 3%대, 통신 서비스 2%대, 하락 업종은 유틸리티, 제약 바이오, 하드웨어, 반도체, 식품 등입니다. 오늘 홍콩 테크 지수는 0.56% 상승했는데 편입 종목 중 상승폭 큰 순으로 평안 헬스케어, 알리바바 5%대, 만국데이터, 치처지자, 알리건강, 왕이 넷이즈 4%대, 빌리빌리, 텐센트, 찡동, 메이투안 2%대, 바이두, 찡동 건강, 킹소프트웨어 1%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은 루이성科技, 루이성과학기술, BYD 전자, 레노버, 快手, 금접 인터내셔널, 웨이멍, 웨이몹, 중안자이센, 중안보험, ASM 패시픽, 샤오미, SMIC, Ctrip 등은 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메이투안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시장감독관리청국이 관련 법규에 의거해 메이투안의 양자택일, 즉 입점 외식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 못하게 하는 그 양자택일, 시장감독관리청국이 관련 법규에 의거해 메이투안의 양자택일 독점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려서 양자택일 불법 행위를 금지시켰고 12.89억元의 독점 협력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고 2020년 메이투안의 중국 내 매출액의 3%를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이투안은 내부 정돈을 해서 양자택일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메이투안은 매출액 100% 다 중국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2020년 메이투안 매출액이 1147.8억 위안이니까 3%면 34.34억 위안입니다. 네, 10월 8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이었고요. 지금까지 진중투였습니다.